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5년 기준 한국 나이로 딱 50세 되는 학고방 유튜버입니다. 제가 유튜버 누구누구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직 전 채널 이름도 없어요. 채널 이름도 짓기 전에 영상부터 찍어보자 하고 이렇게 호기롭게 덤볐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실지 단 한 분이 보실지 한 분도 안 보실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단 한두 분이라도 봐주신다면은 저는 그 한 분의 구독자님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 콘텐츠 제작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50대라는 세대가 참 힘든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위로는 보살펴야 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래로는 건사해야 될 또 자식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은 없지만 저도 지금 부모님이 두 분이 다 편찮으셔서 제가 몇 달 동안 간호를 하고 또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다 보니까 참 힘든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부모님들이 다 많이 편찮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또 하늘나라로 가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또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참 어려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은 결혼을 이렇게 일찍 하고 다양하게 늦게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자녀가 초중 고대 이렇게 군대 갔다 온 그 아들을 둔 친구도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 아이들을 모두 케어해야 되다 보니까 각자의 또 등록금도 내줘야 되고 대학생이라면 또 시집을 간다 그러면 혼수도 해줘야 되겠고 그런 일들 가운데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힐링 타임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들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때 무슨 일을 하세요? 어떤 걸 하세요? 저는 수다 떠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예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맛집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저도 하는데요. 어떤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를 막 얘기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서 나오는 도파민만큼 강력하다고 해요. 그만큼 참 수다를 떨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의사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떤 힐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힐링 타임으로 수다를 많이 떨고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이런 우리의 힐링 타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간형 정말 싫다. 이런 거 다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이런 사람이 싫어요. 저의 시간을 강탈하거나 저를 기빨리게 하거나 무례하거나. 근데 이 세 가지를 대부분 다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성격이 주변에서 차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길을 저를 빨리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를 좀 극도로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제가 지금 차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영상을 찍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어색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강탈하는 사람, 그리고 저를 기빨리게 하는 사람, 그리고 무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싫어요. 먼저 시간을 강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상습적으로 약속을 미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기로 했어.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치장 다 하고 오늘 약속이 또 그거 하나밖에 없어. 치장을 다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1시간 전이나 1시간 전이면 정말 고맙겠죠. 근데 30분 전쯤에 전화해가지고 나 몸이 아파서 못 만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 상습적이잖아요. 한 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만약에 그 친구랑 약속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친구를 안 만났더라면 그냥 집에서 내리 쭉 잘 수도 있고 이 화장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화장하는 것도 정말 귀찮더라고요. 예전에는 전 집 앞에 슈퍼 갈 때도 이렇게 풀메를 하고 갔었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어떨 때는 세수도 안 하고 갑니다. 그냥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가곤 하는데 하여간 제가 잘 시간을 그 친구한테 강탈당한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명이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5명 중에 한 명이 못 만나게 되면은 그 전날에 내일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만나게 되겠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일날 얘기를 합니다. 나 못 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니네끼리 가. 어차피 나 없어도 놀 거잖아. 물론 너 없어도 잘 놀죠.
물론 넣었어도 잘 놀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오늘 모임을 위해서 시간을 빼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나의 시간을 그냥 도둑질 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어릴 때 아직 그 인격이 성숙하지 않을 때 벌어진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어릴 때는 그랬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중년의 나이가 됐고 100년 산다고 쳤을 때 인생의 반이나 살아왔으면서 그렇게 약속을 무시하거나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정말 이제는 싫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얘를 만나기로 했어요. 내가 이 친구랑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는 다른 제3의 어떤 인물을 데려와요. 그 제3의 인물이 하필이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이 제3의 인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 친구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데 굳이 걔를 부른 이유가 뭘까? 지가 밥 살 거니까 불렀겠지만 나는 불편하다고. 나는 얘하고만 놀고 싶었는데 오늘 얘가 왔어. 그래서 난 너무 불편해졌어.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제3의 인물의 남편까지 데리고 와. 근데 난 그 남편을 본 적이 없어. 처음 본 사람이야. 너무 짜증나는 거죠. 어색하고. 그러니까 저는 외향적인 성격도 있지만 한마디로 MBTI로 봤을 때 이적인 성향도 있지만 저는 I적인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면이 더 강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과도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만나자마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깨동무하고 막 야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요. 거기다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의 남편이야. 근데 뭐라고 인사를 해야 돼? 근데 심지어는 그날이 내가 주인공인 날이야. 나를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야. 나는 그래서 조용히 얘만 만나고 싶었는데 이 뭐 떨거지들을 다 막 데리고 온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으면 난 안 나갔다고. 난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너무 불편하고 내가 왜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있어야 되나. 그렇다고 내가 일어나서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시간 강탈자들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싹 그냥 손절.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음으로 서서히 손절이 되겠죠. 예전에는 그냥 뭐 친구 좋은 게 뭐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의 의중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하고 우리 모두 다 변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은 손절합니다. 제가 사회에서 이제 만난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4명의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요렇게 하고 요 새끼손가락이 저예요. 이렇게 이제 넷이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요렇게 얘네 둘은 같은 일을 해요. 뭐 동업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얘하고 둘이 요 두 사람이 죽이 맞는 거야.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얘 욕을 또 그렇게 한다? 둘이서 이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얘는 어떻다 저떻다고 둘이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줘요. 근데 얘네들이 왜 얘의 단점에 대해서 욕하는지 저도 그 단점이 뭔지 알겠어요. 알겠지만 지들은 단점 없냐고, 저는 단점 없냐고. 여러분 단점 없으세요? 단점 없는 사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점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꼬리 베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얘네들한테 말을 했죠. 이 사람이 나한테 니네가 말했던 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는 니네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안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뭐 이제 더 심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제가 동조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는 누구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얘라고 얘네들의 단점을 모르겠냐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지금 얘하고만 연락합니다. 그리고 얘네들하고 연락 안 해요. 근데 얘네들은 아마 내가 지들을 손절했는지 모를 거야. 근데 마음으로 저는 손절을 했어요. 제가 얘네들을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 화장실 가면은 내 욕 안 하겠냐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넷이서 이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밥을 먹기로 했는데 얘가 늦게 온 거지. 그래서 둘이 얘 왜 안 와? 이러면서 또 얘 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욕할 거면 지네들이 욕하지 날 왜 부른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오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 여자분들 그 가식적인 그 행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오니까 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음식 다 식었잖아. 내가 남겨놨어. 막 이러면서 또 언제 욕했냐는 듯이 막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이거는 이 두 사람은 나의 시간 강탈자다. 그대로 연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제자 중에 저랑 이제 친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하고 A하고 B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A가 와서 자기한테 B 욕을 막 하더래요. 그리고 B도 어느 날 자기한테 와서 얘 욕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그럼 너는 그 욕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줬니? 똑같이 얘기해줬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걔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날 걔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셋이 만나는데 A랑 B랑 제 제자애랑 셋이 만나는 날이었대요. 근데 제 제자애는 얘네 둘이 서로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리가 셋이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얘네 둘이 만나자마자 둘이 완전 무슨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엄청 친하게 놀더래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저희 제자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말 착하거든요, 제 제자가.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A, B의 모습이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제자애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한번 배려를 해주고 자기가 한번 참고 양보를 했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양보해주고 배려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과거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하는 이 네 사람, 얘네들처럼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의 인격도 무르익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부터 저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욕을 한다던가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도마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뉘우침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빨리게 하는 사람.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디저트를 먹으러 간 거에는 커피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고 하는 것도 있지만 수다를 떨고 좀 쉼의 목적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디저트를 먹으러 가서 차를 마시러 가서 커피도 진짜 단시간 만에 뚝딱 마셔버리고 1시간도 안 돼서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진득하니 잘 앉아있는 편이거든요. 제 친한 친구가 저에게 장점이라고 말해준 게 뭐냐면은 너는 대중교통을 타든 뭐 자가용을 운전하든 그리고 잠시만요. 콧물이 나와가지고요. 다시 할게요. 너는 대중교통을 타든 운전을 하든 그리고 어디에 있든 간에 정말 경청해서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듣는다.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부동자세로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참 장점이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못 움직이겠어요. 내가 몸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못 움직이겠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안 갑니다. 소변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안 갑니다. 그건 좀 너무했죠, 제가.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이 사람이 이야기의 맥을 끊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를 저 스스로 그렇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남이 이야기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게 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 물 필요하냐, 뭐 하냐, 뭐 물어보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뭐 먹고 나면은 좀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치우겠다고 막 이 사람 얘기하는데 막 치우고 뭐 하고 물 갖다 줄까 뭐 커피 리필해 줄까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는 그걸 또 치워서 그 카운터로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이제 자기가 또 빵이 하나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조용히 사갖고 와서 먹든지 아니면 조용히 와서 물어보든지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막 물어봐요. 언니! 아무개 누구야? 빵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빵? 뭐 데워줘? 막 진짜 짜증납니다. 그런 사람. 뭐 저한테 예민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별로 싫어요. 그 1시간을 앉아있지 못하고 그렇게 들썩거리고 또 다른 커피숍으로 가요. 거기서 또 오래 있느냐? 거기서 또 더 못 앉아있어 봐. 40분 뭐 앉아있으면 들썩들썩 거리고 그 카페 돌아다니면서 안에 막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막 말 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는 이렇게 삼총사가 있어요. 그 3명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제일 많고 이제 우리 모임의 리더격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이렇게 다 경청합니다. 근데 그분만 아니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분이 이야기할 때도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다 경청을 해요. 그렇구나 하고 경청을 하는데 이 어떤 새로운 인물이 하나 이제 왔어요. 그래서 4명이 된 거죠, 모임이. 이 사람은 궁금한 거를 참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 리더격 되시는 분이 뭐 무슨 얘기하던 끝에 베토벤이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베토벤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새로운 새 멤버 이 정신없는 여자가 베토벤이 누구야? 베토벤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베토벤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토벤이 뭐야?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말을 그냥 탁 자르고. 그랬더니 그 리더 되시는 분이 베토벤은 음악가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음악가? 이러면서 또 인터넷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싶으면 밑에서 조용히 베토벤 이렇게 찾아보면 되잖아요. 나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막 찾아봐요. 우리는 계속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얘는 여기서 이제 베토벤에 대해서 찾은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여러분 베토벤이 운명교향곡 작곡했어요. 막 이러면서 거기를 어지럽힙니다. 그 대화를. 그러면은 먼저 얘기하시던 그 리더 되시는 분이 말할 기운이 나겠냐고. 맥이 탁 끊겨서 짜증이 나지. 그래서 그 리더 되시는 분이 저한테 나중에 개인톡 보내서 그러셨어요. 저 사람 나올 때 자기 부르지 말라고. 근데 이제 저희도 그 사람 나오면 힘들어요. 막 정신없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있는 주책 없는 주책 다 떨고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모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3번째, 무례한 사람 또 싫다 그랬잖아요. 무례한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범주에 속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갑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말을 막 하는 사람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컨텐츠에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있고 제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인간관계에서 연락이 끊기거나 내가 이 사람에게 연락을 끊거나 하게 되면은 친구, 동료,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러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연락도 자주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시간 그리고 내가 불편하고 내 시간을 허투루 쓰게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나서 불편한 사람은 굳이 내가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20, 30년 친구를 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변하고 그도 변하기 때문에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또 맞는 부분이 생기면 또 그때 만나고 뭐 우리 어릴 때 그러지 않았었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정 때문에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까지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손절을 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저께까지 괜찮았던 거는 그러니까 어저께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싫은 무언가가 쌓여 왔다가 어저께 딱 터졌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을 했는데 어저께까지 술 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난 기분은 안 좋았지만 저 사람이 알 리 없으니까 내가 기분 안 좋았던 거를 그렇다고 연락을 갑자기 딱 끊어? 아니면 카톡을 씹어 뭐 이식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다. 근데 내가
어저께까지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답장을 바로바로 했다면 이제 뭐 답장을 하는데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텀을 두고 뭐 하루 이틀 연락을 안 하기도 하고 익십을 하기도 하고 바빠서 못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압니다. 이 사람이 자기랑 멀어지려 하는구나 라는 거를 뭔가 느끼게 될 거예요. 뭐 못 느껴도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내 시간을 강탈하고 저를 기빨리게 하고 만남에 피곤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안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너무 편해요. 지금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대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그 삶 자체가. 저만 해도 그 부모님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 동안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이랑 뭐 차 한잔 마시고 이 정도 일 외에는 어디 놀러 간다거나 오랫동안 나가서 뭐 친구들과 밥 먹고 수다 떨고 차 마시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도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뭐 밥도 차려 드려야 되고 뭐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제 암투병 중이신데 그 항암에 좋다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준비해서 이제 아버지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몸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50대 되니까 몸땡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없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굳이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의 편의를 계속 봐줘야 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매몰차고 냉정해도 손절하세요. 그냥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너 손절! 막 이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조금씩 서서히 멀어지고 나중에 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정 때문에 또는 뭔가 우리가 만났던 그런 세월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셨기를 너무 바라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